여러분, 요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 회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 이익이 25.9% 증가했거든요. S&P 500 평균 13.2%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25년에 427억 달러를 AI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7조 원이에요. 2026년에는 56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번영하는데 왜 청년 일자리는 사라질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7을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 7개 회사가 S&P 500 시장 가치의 41%, 수익의 53%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AI 관련 매출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고 구글 클라우드가 48% 성장했습니다. 아마존은 4분기에 213.4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AI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100억 달러 이상, 알파벳은 175에서 185억 달러, 아마존은 200억 달러, 메타는 13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4개 회사만 해도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원입니다. 모두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AI 인프라에 쓸 돈이에요. 흥미로운 건 모두 자신들이 버는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1,900억 달러의 현금과 연 4천억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신입을 안 뽑을까요? AI 기술이 인간의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구글 엔지니어의 일,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의 일을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같은 AI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은 간단합니다.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월급 8,000달러, vs 경험 많은 개발자 월급 15만 달러, 플러스 AI 도구 비용. 놀랍게도 숙련자 1명과 AI의 조합이 신입 여러 명의 역할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신입을 안 뽑고 AI에 투자하는 겁니다. AI는 계속 좋아지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봅시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5% 감소했습니다. 22에서 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은 20% 감소했고요. 신입 대학 졸업생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조치가 없으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공황 수준입니다.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 금융 분석가, 법률 보조인, 컨설턴트 같은 직종이 심해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빅테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폭탄입니다. 5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신입을 안 뽑으면 5년 경력자가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5년 전에 뽑지 않았으니까요. 10년 뒤에는 10년 경력자가 없고 결국 회사엔 30년 경력 시니어와 갓 입사한 신입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아마존도 모두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경험 많은 인재를 공급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이 늘린 일자리는 58만 4천 개입니다. 2024년은 200만 개였어요. 약 4분의 1 수준이에요. S&P 500 평균 이익이 13.2%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르죠. 12월 기준 구인 공고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기업들은 번영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를 보면 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용주 40%가 2025년에서 2030년에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42%의 고용주가 인재 가용성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줄이면서 동시에 없는 사람을 더 찾을 수 없다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신입을 안 뽑으니 경험 많은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 신입 교육에 투자할 동기가 없고 그러면 또 경험 많은 사람이 더 부족해집니다. 몇 년 뒤에는 고급 인재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빅테크의 이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운영 비용 절감입니다. 신입 안 뽑고 AI를 쓰니까 같은 결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요. 둘째, AI 서비스 판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수도교를 팔고 구글은 제미나이 API를 기업들에게 팝니다. 셋째, 개인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면서 나온 부가 이익입니다. 문제는 이 이익들이 모두 기업과 소수 주주들에게만 간다는 거예요. 정보기술 분야 이익률이 25.9%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이익이 일자리 값을 줄인 대신 올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려는 청년들은 뭘 마주칠까요? 첫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입 채용 공고가 35% 감소했거든요. 둘째, 경험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입니다. 20년 경력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가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셋째, 경력 사다리 자체가 깨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회사에서 5년 배우고 10년 경험을 쌓고 15년 리더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신입을 안 뽑으니 이 구조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를 잃고 있어요. 3에서 5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버그가 터졌는데 수정할 시니어 해결자가 없다면? 복잡한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응할 경험 많은 변호사가 없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비용을 올려야 하고 새로운 인력을 데려오려고 애써야 합니다.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경쟁사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이 경험 많은 인재를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청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AI와 친구가 되세요. AI는 앞으로 모든 직장의 필수 도구가 될 거예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도구를 직접 써봐야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이죠. 둘째, 문제 정의 능력을 키우세요. AI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풀어줘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창의적 사고, 인간관계, 윤리적 판단, 전략적 사고. AI는 1000가지 방법을 빠르게 찾아주지만 어느 것이 가장 옳은지 판단하는 건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대학들은 여전히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공식 외워, 이 이론 외워, 이 사건 외워. 하지만 AI가 모든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학은 더 이상 지식 전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AI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대학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업들은 단기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 인재 육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뒤 경험 많은 인재들은 지금의 신입들이 될 테니까요. 특히 대기업들은 신입 채용 목표를 유지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후배를 키우는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폴리시를 세워야 합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청년 고용기금을 만들거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폴리시가 필요합니다. 10년 뒤에는 경험 많은 인재가 거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청년 개인, 교육기관, 기업, 정부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이슈들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면 내 옆의 경제학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